안녕하세요. 네, 김성순입니다. 차이나 제임스 460번째는요. 감숙성 란주시에서 발생한 산홍수 대참사 편입니다. 8월 7일 밤입니다. 감숙성 란주시 유중현에 갑자기 특대폭우가 쏟아지면서 유중현의 성관진, 마파향, 소강영향, 하관영진 등의 4개의 향과 진에 대형 산홍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숙성 지역은요, 산이 가파른 고산 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이다 보니 산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속류와 함께 무시무시한 산홍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파른 산비탈 경사로를 따라서 대규모의 토속류와 홍수가 엄청난 속도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택이나 도로, 교량과 같은 건축물들을 덮치면서 대형 참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감숙성 란주시의 외곽에 있는 유중현에서 발생된 이번 산홍수 토사류 대참사로 인해서요. 8월 8일 밤까지 재해 지역이 4곳의 향과 진에서 하루가 지나면서 8곳으로 늘었고요. 산지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분산돼서 거주하고 적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를 본 곳은 485가구에 2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초설비 인프라 방면의 피해도 큰데요. 도로라든지 전기, 통신시설들이 파괴되어 중단되었고요. 농경지와 주택도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숙성 란주시 당국은 이번 산홍수, 토속류 대참사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8일날 발표하는 10명 사망에 33명 실종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8월 9일날 추가 발표를 통해서는 1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대규모 피해 상황과 비교해 보면 역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피해는 8월 6일부터 사실 대폭우가 쏟아붓기 시작을 했고요. 이 대폭우가 7일, 8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돼서 누적된 강수량 압력으로 8월 7일 밤 새벽에 산홍수 토성류가 결국 발생을 했고요. 이때는 약 4천여 명이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즉 대피를 제대로 못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폭우가 발생한 지역 중에서 특히 가장 심했던 곳이 유중현에 있는 흑룡산인데요. 이곳에 일부 지역은 약 195mm나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한 곳도 있습니다. 200mm를 넘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끊어지거나 산사태로 절단된 국도 G312 국도,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S104 등의 이런 도로들을 긴급 복구하는 작업을 벌였고 각 지역의 도로 복구와 통신 설비, 전기 설비, 상수도 등의 설비 복구에 긴급 인력과 장비들을 동원해서 정상 회복에 힘쓰고 있고 실종자 수색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계속해서 당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주민 증언에 따르면 8월 7일 밤 11시부터 홍수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주민들이 허겁지겁 한밤중에 대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지 지역이다 보니 이게 대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죠. 예, 그러나 8월 7일 18시경에 이미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특히 흑룡산 지역의 대홍수와 산사태 산홍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감안할 때 너무 늦은 대피가 결국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숙성 수리청 당국은요, 8월 8일 새벽 2시에 홍수방지 상급 대응 경보를 내렸고 8일날 당일날 18시에는 다시 1급 대응 경보로 격상을 했지만요. 이건 이미 당국의 늦장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평균 2,500m 이상의 고산지대라서요. 지형이 가파르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산해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인명피해가 덜할 수 있었다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험난하고 가파른 지형이지만 8월 8일 밤까지 고립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443명이 구출되었고 긴급 구조대가 계속해서 이 고립되었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했지만 엄청난 토성류 산홍수로 인해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끊겨져 있어서 구조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은 주변에 안전한 호텔, 모텔, 학교, 촌위원회 등의 공공건물 등에도 분산 배치되었고 최종 대피한 사람들은 무려 9,828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시간당 36.4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3시간으로만 따져도 누적 93.4mm인데 이 3시간 누적 강수량이 유중현의 매년 8월 평균 강수량을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만 해도 매년 8월달 유중현에 내린 평균 강수량보다 많을 정도였는데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계속해서 내렸으니 이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산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을 넘어서면서 결국 산홍수와 함께 물러진 토양이 함께 쓸려 내려서 토성류까지 동반이 되었던 거죠. 가장 큰 산홍수 토성류가 발생했던 유중현의 흑룡산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나중에는 220mm를 넘을 정도였고요. 기타 지역도 105mm에서 156mm 정도, 대부분 지역이 2002년 이 지역의 기상 관측소를 개설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고 당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산홍수 토성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워낙 급류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발견하고 일찍 예보해서 일찍 대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결국 기상당국의 예보 능력이 정확해져야 하고 비가 오면 평소보다 당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기상당국이 과연 이런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감숙성은 시진핑이 과거 청소년 시절 문화대혁명으로 하방에 있던 곳이라서 시진핑도 감숙성 산홍수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조기 복구와 수재민 대응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8월 8일 오후 긴급히 중앙의 예비비에서 1억 위안 약 195억 원을 감숙성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서 투입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요. 대단하죠? 자, 감숙성 당국이 긴장해서 신속하게 인명피해를 포함 구조 상황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보인 것은 이 지역이 바로 시진핑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감추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피해 사실이나 각종 수치에 있어서는 강수량은 과장되었을 것이고 피해 규모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산홍수가 발생한 지역이 해발 2,500m가 넘는 고산지대이고 이곳은 댐이나 저수지가 없고 산지로 경사가 가파른 지역으로 자연재해가 거의 분명하지만 그러나 기상당국의 조기 예보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덮기 위해서 피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전역에서 무슨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책임 회피부터 생각하는 것이 만연한 중공 당국과 중국 정부 당국의 일처리 방식이죠. 따라서 인민들은 전혀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은 지 오래고 피해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홍수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몇 편 시리즈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제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